네, 그러면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 들어오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 크게 오른 종목들도 있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함께 짜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성하준 그리고 성률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주주총회 소폭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역시 재밌는 부분은 실적 발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네 분 매니저분들께서 워낙 다들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팀 간 대결도 치열하고요. 지금 개인별 대결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 성하준 매니저의 APR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우리 매니저님들의 종목 자체도 워낙에 또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치열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주주총회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률 매니저 늘 후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더 힘을 발휘하는 매니저 투자 전략인데 지금 순위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마지막에는 가장 밝게 웃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성하준 매니저님 저렇게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 이번에는 조금 빨리 반등한다. 이번에는 나쁘지 않다 이러시는데 저는 주 후반에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4위라고 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평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준은 4위였지만 또 오늘장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이따가 또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0.22%, 코스닥이 0.94% 올랐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장의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일단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소폭 좀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상승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러분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해 있는 일부 리스크들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관세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정치 변수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하고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지 않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또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시아 시장마저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확실한 악재가 벗겨지는 정도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제자리 걸음이라 그래서 답답해하고 좀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주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치정책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를 따라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반기 또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이 주도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잘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힌트로는 관세에 대한 힌트를 꼭 한번 챙겨보셔라. 즉 관세 협상에 대한 수혜주들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을 들어볼 차례인데 일단은 앞서서 4위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응원하는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한 분께서는 룰 매니저가 오늘 조금 더 잘생겨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네요. 지금 저기 이준 아나운서님 웃으셨거든요. 별 내용 없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진짜 제가 2번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4위를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약간 매도적으로 많이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여기에 저는 조금 이제 키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상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괴류를 메꿔야 되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두 분께서 주목하신 섹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섹터들이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댓글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무엇이고 또 댓글은 어떻게 달려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인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늘은 뷰티데이, 수출도 좋고 실적까지 받쳐주니 나라가 주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APR이 깜짝 실적을 공개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5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6%나 상승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APR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APR의 온풍이 다른 화장품주에도 옮겨가면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댓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도 요동치고 관세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축포가 너무 빠르다라는 우려감도 나타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면 화장품도 결국 수혜받아요. 미리 담으세요라고 충청도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예전만큼의 소비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 구매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또 애국 상품,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화장품주에 주목해 보야 할 만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댓글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래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어종상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해요 APR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앞서도 APR의 호실적과 함께 상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 APR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의료관광도 호황임, 화장품도 좋지만 미용기기도 알짜배기라고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관광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무려 2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매력적일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되겠지 하는 당신, 매수하는 순간이 고점입니다라는 다소 무서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화장품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댓글들 한눈에 모아봤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나보게 될 섹터는 바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화장품이고요. 노래가 절로 나오게 하는 APR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성하준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분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APR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흐름이 좀 그대로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 시장의 진출에 의해서 실적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오를 것이고, 특히나 APR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가 있다, 홈케어 제품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 흐름을 실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아주 강력
강력하게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물론 신규 진입을 들어가기에는 오늘 상당히 좀 상승폭을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뭐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우리 주주총회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뭐 매수를 하셨다라 그러면 축하드리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하고 아직 나는 좀 화장품주 저도 담고 싶은데 APR 만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뭐 제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참고해 보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화장품은 꾸준한 실적주의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 즉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는 테마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신다라 그러면 아무리 정치정책 테마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어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큼은 끝까지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APR은 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1차 목표가 도달이 됐고 그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상단을 좀 열어드리고 10만 원 선 또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일부분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2차 목표가 바라보시면 충분히 APR에 대한 실적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 계속 좀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PR 화장품 좋다, APR 실적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사실 하루 이틀 전이 아니고 꽤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액면 분할을 했던 그 주가를 크게 웃돌지 못하는 모습을 상당 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의 좀 마음 고심도 있었는데 본격적인 상승 탄력이 최근 들어서 나와주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1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 앞으로 가격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차트를 보면서 2차적인 목표가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가격에 차고가 있었는데 10만 원 선보다 10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열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일단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크게 동반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거래량 동반하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흐름을 가져간다라 그러면 야 이거 신고가 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셔라라고 힌트를 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잘 움직이기도 했고 나름대로 또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수익을 챙기고 가자라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일단은 안타를 치고 가자. 홈런을 기대하기보다는 안타 치고 일단은 1루 2루를 밟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 보니까 기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흐름을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자리에서 신고가 랠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특정 구간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2차 목표가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나름대로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라 그러면 빠르게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할 수 있는 조정 국면을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조정 국면이 또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일단 그거는 정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위치는 기보유자는 홀딩 그리고 신규 보유자는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PR에 대한 얘기로 포문을 열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또 화장품에 대한 리뷰를 많이 다뤄드렸고 송률 매니저도 포트 안에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클리오고 오늘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PR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저 신규 진입, 화장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클리오 괜찮을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APR 사셔야죠. 네. 클리오는요? 뭐 지금 오늘 수급만 보시면 앵커님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에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뭐 APR, LIG, 넥스원 이런 이제 중점적으로 수급이 쏠렸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PR 상승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처럼 누워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오 사실 좋습니다. 오늘 5%밖에 안 올랐는데요. 얘가 안 좋아서 안 오른 게 아니라 토니모리 같은 종목도 오늘 5%대밖에 안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APR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시세 분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클리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얘도 이제 고점은 45,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9,6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 하시면은 클리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클리오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 사셨으면 다 감안을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큰 부분은 바로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다는 부분인데 말씀을 우리가 뭐 많이 나눴습니다만 한알령이라는 게 중국에서 뭐 공식적으로 우리 한알령 내린다, 뭐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두고 지금 한알령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풀어진 거냐
그리고 본격적으로 풀었다라고 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점유율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아직까지도 이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주들,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거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뺏긴 중국 점유율 다시 되찾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알령 피해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화장품 점유율을 갖고 있던 그 부분 어디 갔냐? 바로 제이뷰티에 뺏겼습니다. 다시 프랑스 쪽에도 뺏기기도 했고 그 점유율 다시 못 가져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알령 해제로 인한 기대감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알령 같은 경우는 발효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넘었는데 지금 한알령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는 없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우리가 점유율 많이 뺏긴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사수의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대형 화장품이 있고 그다음에 ODM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콜마 제가 앞전 분기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국콜마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콜마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중국 현지에서 잘 팔리고 있는 10대 브랜드 중에 8개사가 지금 한국콜마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향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화장품 섹터로 보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성화준 매니저님 포트 안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요. 네. 또 마녀공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주가 이미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종목들 리뷰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말씀을 드리자라 그러면 이 아모레퍼시픽 뿐만 아니고 마녀공장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일단 실적이고요.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략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치고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좀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이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 또는 뭐 미국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다는 점 에서 좀 초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화장품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0% 증가한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도 일부 좀 자회사들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성장도 매우 좀 의미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5월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본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PL만큼의 상한가 흐름을 만들어내줄지는 당시 시장의 수급 현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클리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좀 지금 보셔도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오도 좋고 마녀공장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던 박스권 상단을 이제서야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 나오죠. 계속해서 상단에 부딪히면서 저항 맞던 자리에 거래량을 소폭 동반하면서 물론 오늘 화장품주의 흐름이 일부 있었다 보니까 그 섹터의 흐름을 일부 탄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어 있고 일본의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관련돼서 클렌징 오일이라든가 이런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마녀공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현재 주가의 위치는 저는 비교적 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PR만큼이나 저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을 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마녀공장 제가 뭐 제시드리고 나서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진입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APR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준 동기는 바로 깜짝 실적이었는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난 화장품주들이 많으니까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좀 노려보신다면 수익을 창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뭐 화장품뿐만 아니고요. 예상외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선주문을 했다. 이미 선반영이 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화장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앞서서 뭐 환율도 요동치고 관세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축포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자, 이에 대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환율도 그렇지만은 관세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럽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5조 정도 집계가 됐는데 그중에서 10조를 누가 차지했냐? 대형 브랜드가 아닙니다. 중소형 브랜드,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차지했고요. 자, 여기서 관세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예를 들면은 이 판매가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냐? 이 화장품이라는 업종 자체가 충성 고객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많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판매 가격이 20%든 30%든 늘어난다고 한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고객의 이런 이제 충성 고객도가 한 2년 정도 평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K뷰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그리고 북미 그리고 일본에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북미나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시장이 인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도 쪽도 지금 수출량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승 못한 중소형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미국 시장, 화장품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그리고 프랑스, 뭐 일본 등등에서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화장품 그것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조금 더 싼 거 없을까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오른다 그러면 화장품은 특성상 또 잘 바꾸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특징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댓글들이 아주 기대와 또 우려가 섞인 재미난 댓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섹터는 무엇이고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